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개발구역의 규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겨우 몇천 제곱미터 정도 조그마한 땅덩어리 사업하면서 그걸 개발 사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잠시 한번 가보세요. 기본교재 131페이지로 되돌아가세요. 앞으로 131페이지로 되돌아가시게 되면은 기본교재 131페이지로 되돌아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규모라는 걸 배우신 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단어상으로 이걸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개발행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지금 개발사업, 개발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개발행위라는 것은 사적인 개발이라고 그랬죠. 개인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그러고, 개발사업은 공적인 개발이라고. 공적인 개발. 이렇게. 그러면 사적으로 개발행위 할 때는 크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보니까 주거지역 1만 제곱 미만, 상업지역 1만 제곱 미만, 공업지역 3만 제곱 미만, 자연녹지, 생산녹지역 1만 제곱 미만 그렇게 돼 있다고요. 미만. 그러니까 일정 면적 미만으로만 가능한 것이 개발행위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크게 되면 개발행위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교재는 다시 235페이지 이제 되돌아오시고 뒤로. 교재 235페이지 되돌아오시게 되면은요. 235페이지 거기는 개발사업의 규모라는 게 나온다고요. 개발사업의 규모. 그래서 개발사업의 규모를 보니까 주거지역을 보니까 1만 제곱 이상, 상업도 1만 제곱 이상, 공업은 3만 제곱 이상, 자연녹지 1만 제곱 이상, 생산녹지 1만 제곱 이상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전에 여러분이 131페이지 개발행위 규모 배웠던 면적하고 면적의 기준은 같다니까. 면적의 기준은 같는데 여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기준 면적을 놓고 기준 면적보다 적게 하는 건 뭐라고 불러요? 개발행위. 그보다 이제 커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칭해야 됩니까? 개발사업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지역에 한해서만큼은 면적의 기준점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만이 되는 것은 개발행위고 이상이 되면은 개발사업이 된다. 그렇게 이제 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도시지역에서는 그 면적이 이제 기본이 30만이 넘어야 된다고 돼 있네요. 물론 일정한 경우에 20만만 넘어도 가능하지만 일단 기본 형식은 30만으로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일정 면적 크기 이상으로 대한민국 전 국토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구역 지정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원칙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가 있더라는 거죠. 예외는 뭐냐면은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재 이제 앞으로 오세요. 교재가 231페이지 있습니다. 교재 231페이지 네모 박스 있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자,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데 그 대상 지역이 어딘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을 보니까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그럼 왜 이런 곳에서는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용도적 특성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배울 때 가장 밑바탕에 깔리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배운다고. 용도지역이 뭐예요? 해당 토지 용도를 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각각의 지정된 용도적 지정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한다라고 배우시게 됐던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시는 자료 중에 그 국토계획법 자료 중에 10페이지인가 해당될 부분이에요. 10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용도적의 특성이라는 게 예전에 그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용도적 특성은 그게 문제 자체로는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가장 밑바탕으로 여러분이 깔고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걸 항상 여러분이 스스로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런 보전지역입니다. 보전지역은 아직까지는 땅값이 싸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투깃바람이 불게 된다고요. 그러면 투깃바람이 부는 이런 지역에다가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다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러면은 계획을 세우네요. 이러한 곳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한다는 소문이 아니면은 그런 정보가 유출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유출이 당연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는 투깃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먼저 구역을 딱 지정을 해버리는 거야. 먼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먼저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차후에 계획을 세워도 문제될 게 없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개발구역은 거의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같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투깃바람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보전지역에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역을 먼저 지정하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거라니까.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리고 이 지역은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요 일정한 구역이 지정되면은 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 배웠던 내용 뭐죠? 용도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용도 지역 지정되고 나서 그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구체적 그 범위 같은 거 설정하는 거죠.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그러죠.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고 2년 안에 지정되면 고시가 없으면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의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된다. 그렇게 배우셨다고. 왜냐하면 구체적 행위 제한의 모습이 없으니까 이도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정되면 고시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공법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지정에 따른 제한이 일단 가해지는 거야. 국민 여러분에게. 가해진 상태에서 그 가해진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사전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계획상에가. 그런데 이거 반대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면 행위 제한의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이도저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다가 먼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용도적 특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죠. 이 용도적이 전부 다 주상공 지역은 개발지역, 녹지지역은 보전지역, 비도시지역은 도시적에 비하여 보전지역이라고. 그러면 이 용도적 전체적으로 다 보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 땅 가진 사람들은 개발행위 하려고 나설 일이 많다, 적다.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놓더라도 행위 제한이 가해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먼저 지정해도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상공 지역입니다.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합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때도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라는 표현은 반대로 갈까요? 100분의 70의 범위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죠? 보전지역에 속한다는 얘기지, 보전지역에. 그러니까 보전지역의 면적이 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발행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개발 사업에 대한 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행위 제한이 지나치게 부여될 필요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지역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면은 국가균형발전지역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지역 기억하려고 들지 마세요. 전부 다 가능하니까. 다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뭘 찾으라면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가 된다라는 거야. 국가균형발전지역 안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제외가 됩니다. 바로 이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는 지금 231페이지 네모 박스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칠판에 보니까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칠판에 잔뜩 쓰여 있네. 아무 의미 없어. 정리해요. 자, 도시개발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느냐? 대한민국 전 국토에 지정합니다. 어떻게 지정하냐고요?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어디다가? 대한민국 전 국토에다가. 보조 녹지는 아예 안 되니까 아예 제외시켜놓고 처음부터. 그런데 예외가 허용이 되네. 예외가 허용되는데 보니까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답니다. 거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도 대한민국 전 국토예요. 근데 전 국토를 왜 자꾸 외우려고 들어? 전 국토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운다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그 차이점이 뭔지 보시게 되면은요. 그 차이점이 주상공 지역에 보세요. 앞뒤로 다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똑같이. 이 상태에서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합이 100분의 30이 넘는 곳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할 것이며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야. 계획을 세워 구역을 지정해도 되고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워도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은 거기 231페이지 교재 네모 박스에 관한 내용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고요. 어떠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왔는데 네모 박스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네모 박스 옆에 빈칸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30 이상 해놓고 X 이렇게만 써놓으시라고. 100분의 30 이상 X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가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뭐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거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지문 내용에가